안녕하십니까. 닥쳐TV 초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못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을 일단 뭐 생방송으로 하기 좀 그래서 녹화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뭐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이죠. 마지막 방송은 아니고요. 제가 당분간 방송을 뭐 조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이 또 이제 중환자실 가셨고 그래서 방송을 좀 못할 수도 있다. 오늘 만우절이라서 제목은 좀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어그로를 좀 끌려고 하는 제 최대한의 어그로를 보여드렸지만 어찌됐든 또 이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꾸준히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굉장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차트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줬어요. 그죠? 반등을 줬다가 이제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일단 짧은 하락이 조금 제법 강하게 나왔어요. 그죠? 제법 강하게 뭐 이렇게 뭐 추세를 깨는 힘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다소 강하게 좀 나왔다라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갈 것이다 했는데 한 번 더 하락이 왔죠. 한 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위로 못 가면 이게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실패를 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하락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약간 모양새가 한 번 더 하락한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흐름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왼쪽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걸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마켓 토탈 원 차트인데요. 전체 시장의 시총이죠.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빠질 것 같아요. 이 박스권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는데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재도전을 할 것이다. 근데 만약 도전을 했는데 강한 돌파가 안 나오면 또 이제 하락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큰 폭의 하락이 올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토탈2도 뭐 똑같죠 차트가. 토탈3 마찬가지입니다. 토탈3 조금 세죠.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거의 한번 살짝 돌파할 정도로 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알트코인 때문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좀 시총 센 것 중에서 이렇게 몇몇 가지들을 봤는데 좀 이따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어쨌든 알트들이 뭐 반등이 좀 더 셌다 정도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마켓 캡 도미넌스 차트. 자, 도미넌스 차트는 뭐 그냥 수렴 중이죠. 수렴 중. 크게 봤을 때 수렴 중이다.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냥 수렴이에요. 그냥 완벽한 수렴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한번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쭉 하는, 그러니까 코인들의 하락이 나왔는데 얘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뭐냐면 비트에 비해서 알트의 하락들이 강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똑같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뭐 요 추세가 뭐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등락 중에 박스권 하단까지 조금 단기 급락이 나왔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깨고 내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뭐 조금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최대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여기서 내려오면 반등 주고 반등 줬는데 만약에 반등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바로 깨고 내려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불가능까지야 뭐 아니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급락은 없다. 일단 급락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급락은 없다. 급락이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뭐 별다르게 얘기 드릴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건 아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를 봐드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봐드리면 업비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 그죠?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다가 올라가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뭐 내려오려고 그러는 건지 올라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내려오려고 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상승은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업비트 차트, 그러니까 원화 환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승한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보시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야. 이더리움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추세 깼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추세 깼을 때 바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마찬가지야.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다르게 얘기할 게 없죠. 자, 리플도 계속 똑같아요. 솔라나가 조금 그래도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추세를 만들면서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센 겁니다. 이 정도면. 센 거고. 그리고 봐야 될 게 도지. 제가 말씀드렸다 했던 게 도지예요. 아까. 도지 코인이 그러니까 알트들이 신고를 냈잖아요. 신고가를 냈는데 도지 코인 때문에 약간의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도지코인의 상승이 이제 얘가 좀 시총이 제법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코인의 영향력이 알트 코인들을, 그러니까 토탈 3 차트의 신고가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뭐 큰 주들 몇몇 주식들의 좀 센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뭐 제가 보고 있는 쪽에서는 뭐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상승의 코인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 그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약 한 하루 정도 이후,
그러니까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면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그죠? 4월 2일 저녁. 예. 4월 2일 저녁 무렵부터, 예, 저녁 무렵부터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녁 되면 한 6시 정도, 6시 이후,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부터의 좀 상승 전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4월 2일 저녁 6시 이후. 그죠? 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좀 더 놀다가 뭐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내려오면 이제 빨리 올라와야 되겠죠, 그 대신. 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게 4시간 차트죠. 4시간 차트니까 내일 저녁이면 지금 오늘이 지금 3시니까 뭐 24시간, 28시간에서 뭐 대략 28시간 이상, 28시간 이상 정도에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가 봉이 6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예. 대략 5, 6개. 아니죠. 7개, 6개, 7개. 예. 47, 28이니까 4, 6, 24. 예. 봉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최고가가 73,794니까요. 요거를 이제 뭐 반드시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돌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뭐 돌파는 시도는 굉장히 하겠죠. 시도는 어쨌든 파동상으로 봐도 만약에 이제 이게 3번 파동이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연장되면서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근데 뭐 살짝 돌파하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대래 꼬이는 수는 있어요. 예. 지금 저는 아직도 뭐 3번 파동인지 아니면 B파의 5파 중인지 아직 그러니까 3번 파동 쪽으로 좀 기울기는 했는데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인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선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자, 먼저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계속. 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약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헷갈리게 만들기도 했는데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뭐 이상이 없어요. 이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대략 이 무렵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여기는 한 86불 최대, 최대 86불. 그래서 뭐 이거는 85불이 됐든 6불이 됐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목표치 달성하는 게 뭐 얼마를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까지 갔다가 일단은 뭐 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쉴 가능성이 일단.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혹자들이 얘기하듯이 지금 뭐 굉장히 유가 상승에 대해서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이번 상승은 그 정도로 강력한 뭐 이전에 뭐 100불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처럼 강력한 상승을 우리가 뭐 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저 반등의 개념.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달성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또 다른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일단 뭐 반등을 여기서 줬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는데 크게 빠지지는 못하고, 그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아직
상승 쪽으로 기우는 어떤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위로 올라서야 된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한 2불 정도. 2불 정도 위로 올라설 때까지는 완벽한 상승의 기운을 우리가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중요하죠. 최근의 움직임이 가장 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골드 헤르골은 뭐 멋지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부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골드는 매도 때리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치는 대략 2,600불 얘기했었나요? 그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번엔 이전과 제가 이때는 따라가면 안 된다. 일단 조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여기였었나요? 저쪽 뒤였었나요? 하여튼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봐야 정확하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예, 그때 여기였죠. 예.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휩소다. 일단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오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강력한 돌파. 그래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대략 2,000 몇백 불이죠. 자, 여기가 대략 안 보이게 해놨지. 일단은 저항권이 2,350불이네요. 1차 저항은 2,350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350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또 새로운 목표치는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는 잠시 이거는 그냥 잠시 한번 저항 맞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가는 자리는 여기 이 자리가 아마 2,600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자리까지는 얻어갈 것이다. 또 안 보이네. 자, 이게 5차가 날지도 몰라서 2,600불 정도. 자, 맞네요. 그죠? 예. 어쨌든 결국은 목표치는 2,600불이고 저기를 뭐 단방에 뚫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추세 역시도 언젠가는 뚫릴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냐. 나중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강력한 상승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 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들었던 거 강조했던 거 아시니까 아마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 혹은 뭐 그런 분들은 뭐 이게 지금 골드를 쇼쳐서 망하느니 뭐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버도 많이 따라가고는 있는데 실버는 좀 다르다 그랬죠? 예, 다르니까 아직 뭐 수렴 중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 아마 좀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예,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기다려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따라 움직이는 흐름은 비슷한데 실제로 이거는 뭐 아직은 상단의 어떤 저항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뚫어내기 시작하면 뭐 얘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리고 얘는 일단 정고점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정고점도 못 뚫어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뭐 20, 뭐 30불 정도 되는데 이 움직임, 뭐 저 위에서 내려오는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산 넘고 물 건너요. 딱 봐도 그죠? 예, 이런 강력한 고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골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저기까지만 가도 더블이에요. 얘는 실버는 저희 정고점까지만 가도 지금 자리에서 더블. 예. 그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실버도 어느 정도는 리듬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커퍼. 자, 구리도 뭐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제일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제일 상대적으로는. 예,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긍정적인 에너지, 상승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움직여서 뭐 신고를 살짝 내도 되고, 움직였다가 뭐 일종의 커비드 핸들, 이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더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좀 더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숏을 치는 것보다는 롱 쪽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트. 자, 위트. 자, 위트도 일단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지금 이제 뭔가 돌려내려는 의지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승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선물까지 다 받고, 요즘에 코코아가 엄청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코코아가 그냥 코코아라고 치면 되나? 내가 동안 안 봤더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코코아 그 코드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코코아 이걸로 보면 되나? 제가 거래 옛날에 했던 그쪽 차트를 한번 보는 게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잠시만요. 안 볼라 그러다가 자, 코코아가 어디였냐? ICC. 선물. 왜 안 나오지? 선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 보질 않고 저기 해가지고 하여튼 코코아가 엄청 올랐어요. 그냥 코코아로 봐야겠네. 이게 나올진 않아지 모르지만 네. 이걸 볼게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오 전화이죠. 예. 일봉.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하여튼 요거는 제가 보는 차트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여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어쨌든 네.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좀 올라와 가지고 그죠? 네, 저점을 여기서 딱 지키고 그죠? 네. 강력하게 올라와서 전고점 부근에 일단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자리를 조금 건드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건드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만약에 강력하게 뚫린다. 그러면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전고점 돌파 뭐 이 부분까지 생각하려면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상당히 여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지금 강하게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는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자리에 진입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달러 인덱스하고 그리고 엔화 있잖아요. 엔화의 이 상관관계 때문에 사실 달러도 어쨌든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진 않는데 엔화는 더더군다나 안 좋게 보이거든요. 엔화는. 예, 그러니까 이 달러하고 엔화의 관계 중에서 어느 쪽 손을 먼저 들어야 할지가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엔화 쪽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177 얘기했잖아요. 1불당 177엔, 예, 1불당. 거기까지는 일단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 가능성이 일단 높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유로도 지금 그래서 살짝 꼬꾸라지긴 했는데 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일종의 되돌림 자리까지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지금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단 추세 자리까지 거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파운드와도 마찬가지죠. 파운드와도 좀 셌었는데 도로 내려온 상태. 자, 그리고 위에나 그렇고요. 엔화. 자, 엔화는 일단 전고점 부분 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막혀 있는데 이게 이전의 고점이기도 했고 여기의 고점이기도 했고 지금도 이렇게. 그럼 크게 보면 이게 이제 패턴상으로는 이런 삼각형. 그래서 이게 돌파가 나오면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물론 이제 거래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지만 일단 돌파가 되면 추가 상승이 거의 보장돼 있는 그런 느낌의 움직임이다. 다만 지금 아직은 막혀 있기 때문에 방어를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방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뚫리는 순간 일단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7엔까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한 10, 그럼 지금 151이니까 117이면 25엔 정도잖아요. 25엔. 지금 제 계산이 맞다면 25, 25. 25면 한 대략 한 10, 16%, 16%? 16%의 평가 절하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원화도 이제 문제죠. 그죠?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 이 파란선, 굉장히 중요한 게 파란선인데, 들어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엔화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엔화에 어느 정도는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엔화가 만약에 177엔을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177엔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아직은 조금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화 대비 N1으로 돼 있어요. 이 차트는 N1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는 N보다는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원 N 차트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자를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화는 상당히 엔화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세. 그러면 이제
대략 한 7자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한 10% 정도야. 10% 이상. 10% 이상. 7자를 보려면 그럼 10% 이상이니까 상당히 엔화 대비는 상당히 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달러가 제가 계산한 대로 한 전고점 정도에서 머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되면 워낙 강세가 엔화 대비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만약에 달러 대비 약세를 진행한다면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엔화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엔화가 기폭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전고점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금리. 자, 2년물 뭐 도로 내려왔고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10년물 마찬가지로 도로 내려온 상태야.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죠? 저항 맞고 떨어져 있는데 뭐 이만큼 내려왔었으면 지금 그 한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런 추세가 있었잖아요. 요 추세를 깨고 여기까지 내려오냐,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지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인데, 결국은 뭐냐면 사실 지금 뭐 금리를 원래 3월에 인하한다 뭐 그랬다가 지금 뭐 5월이냐 6월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5월과 6월 중에는 한 번쯤 하지 않겠냐가 일단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인 것 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결국은 만약에 6월에 인하를 한다, 6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라면 얘가 여기서 좀 버틸 가능성이 높겠죠. 버티고 반등할 가능성이. 근데 뭐 5월에는 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요렇게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그래서 이제 이 추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자, 어쨌든 뭐 금리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30년물도 30년물이죠. 30년물도 비슷한 흐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국 시장도 비슷합니다. 자, 미국 시장도 종목은 뭐 몇 개만 보고 지수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도로 내려와 있고요.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 캬크 지수 여전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신고가를 어쨌든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강한 탄력은 아니지만 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닥스는 뭐 더 세네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죠? 움직임이.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으로 보면 더 세 보이죠. 골드 움직이는 거랑 뭐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니케이는 일단 살짝 접었는데 추세는 아직 깨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거래소 단일가 개시. 내시네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빨리 안 끝내지네. 자, 그 다음에 항생지수. 항생지수도 여기서 이제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과연 이제 힘축척을 하다가 뭐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냐, 뭐 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그 중간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죠. 항생지수도 거의. 자, 다음 다우 이제 신고가는 경신하지 못했는데, 오늘 뭐 지금 선물 시장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요 자리를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주는 거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어도 일단은. 그리고 지금부터 오르는 것들은 뭐 사실 완전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쉽게 꺾이는 흐름은 아닐 것 같다. 이게 이제 생각이죠. 모든 사람들의. 자, S&P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이제 중요한 이 박스 트렌드를 넘어서 가지고 잘 버티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신고가를 어쨌든 갱신하는 흐름이 쉽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경신하고 지금은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뻗는 게 남아 있죠, 그죠? 어쨌든 이게 뭐 마지막 흐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뭐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상황은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0 차트, 예, 100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보정해서 또 그려도 돼요. 예,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런 추세가 깨지는 거는 가파른 추세 깨지는 거는 조금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일단은 이 추세는 뭐 보정해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 RTY. 자, RTY도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커비드 핸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한번 줬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하여튼, 뭐, 러셀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좋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기는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미약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가 그래도 제법 괜찮은데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조금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애플 몇 개만 볼게요. 중요한 거. 근데 미국은 뭐 다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애플도 더 이상의 추가 하락. 제가 지난번에 올라가면 얻어맞는다 했죠. 얻어맞고 내려왔고 전저점을 일단 안 깨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돌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왼쪽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그 다음에 돌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를 그 대신 돌파해야 되겠죠. 예. 저런 흐름을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자, 요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뭘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뭐 버거워하고 있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음봉만 많고, 그다음에 뭐 메타도 그렇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는 뭐 이렇게 꺾여 보이진 않아요. 저항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저항을. 넷플릭스도 저항 보이다가 살짝 지금 아마존도 뭐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자, 테슬라도 이렇게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에 실패했죠. 실패하고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뭐 그냥 등락이. 왜냐면 요 위치가 지금 엔비디아는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파동에 한마디로 5번에 4번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뭐 내지는 여기서 시작되는 여기서 시작된 거면 3번에 4번, 3번에 5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가면 뭐 4번, 5번에 4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여튼 아직 이걸 꼭지가 나온 걸로 보기는 어렵다. 상초를 친 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타벅스 어쨌든 뭐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고요. 엘라일리 잘 버팅기고 있네요. 화분 나오네 갑자기. 그죠? 근데 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830불 제가 썼는데 아직 더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얘를 뚫릴 때마다 차트가 제대로 나오는 건가 또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차트가 다르게 나와서. 자, 다음은 코인 코인베이스 버티고 있네요.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매달려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브까지 볼까요? 라브도 좀 추세 깼죠. 라브는 추세 깨고 되돌림 못 가고 추세 깨고 행보 중.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겠죠. 적어도. 자, 한국 시장 지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종목하고. 자, 코스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여기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지금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어요.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여기를 돌파 못했다는 게 지금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권이고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저 자리를 돌파해야만 좀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헤맨 거는 뭐 이거는 그냥 뭐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조금 만약에 못 가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 혹시라도 그러면 조금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 적어도 수요일부터 올라야 돼요. 여기 횡보할 시간이 하루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요일부터 올라야 되고 내일 만약에 이거 깨버린다. 그럼 조정이 일단 좀 제법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은 제 생각으로는 기로예요. 기로. 시간을 끌고 또 시간을 끌고 한참 못 가느냐 아니면 이제 좀 움직여줘서 업그레이드 돼서 2800대 후반 한번 갔다가 대략 한 2700 여기가 지금 80짜리인데요 뭐 2700 애매하네. 일단 뭐 맥스 2750 여기까지가 허용치일 것 같긴 한데요. 안 내려오는 게 2800m로 안 내려오는 게 좋긴 하죠. 최악의 경우라면 사실은 코스피가 얼마 밑으로 안 내려와야 되냐면 최악의 경우일 때 최근에 박스만도 어떤 상단이에요. 2600 한 80, 뭐 90, 80, 뭐 이 정도. 거기는 뭐 전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자리죠.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 마찬가지고 해외 시장 ETF, 한국 MSCI ETF도 뭐 똑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아주 뭐 강력한 상승을 최근에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아주 초강력 상승. 올라왔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안정감은 생긴 거예요. 일단 82,000원까지 왔으니까 일단 안정감은 생긴 건데 과연 이제 전에 갔었던 이제 9만 원대 저기를 갈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한 번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는 가능해 보인다. 한 번 더. 그리고 하이닉스 뭐 계속 좋죠. 뭐 리포트도 뭐 20 몇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다 뭐 어쨌다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볼 게 있을까요?
현대차 꺾이네요. 기아차 꺾이네요. LG전차 별로 좋지 않고.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였지? 셀트리온. HD 그 현대 조선, 그러니까 HD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돌파 후 눌림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튕겨 나가면 되는 건데 못 튕겨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나가겠죠. 그죠? 코스닥도 제법 뭐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부분 이렇게 저점 상승 잘 나왔고, 자, 그런 상태에서 코스닥은 뭐 제가 계속 말씀 시총 상위주들의 좀 불안함, 얘는 그래도 좀 낫네요. 그죠? 이거는 에코프로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제가 이제 뭐 제 방송 관련돼서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래 뭐 올해부터 24년부터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아직까지 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제가 있어요. 예. 정리도 잘 안 됐고, 개인 신상 문제, 뭐 아버지가 지금 뭐 쓰러져 계셔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생각을 정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도 못 하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제가 장담을 못 하겠네요. 장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방송을 제가 아직 그 아버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언제 제대로 지금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언제 제대로 저기 할지를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아가지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걱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방송을 안 했고, 오늘은 뭐 어쨌든 4월 1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녹화로라도 잠깐 해보자, 이제 방송을 열었던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인데요. 너무 심하게 섞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은 거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y appetite.